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지입니다. 자, 오늘 직설 IPO는 과연 연말 IPO 투자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탑을 제대로 따져봅니다. 이데일리 TV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IPO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 공유를 약속드립니다. 자, 2주 전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직설 IPO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바이오 기업의 IPO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샤페론 플라즈맵을 중점적으로 다뤄드렸죠. 자, 결과는 기업에게는 아픈 시작이었습니다. 이 면역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은 희망 공모가 하단 8,200원보다 낮은 5,000원에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플라즈맵도 공모가 하단보다 20% 이상 낮게 공모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초라한 성적표는 기업에게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투자 심리, 나아가 IPO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자, 성승용 샤페론 대표의 말 함께 보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업 본연의 가치보다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아쉬운 공모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지금의 공모가가 투자자에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승용 대표는 2주 전에 직설 IPO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영상을 찾아보시면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샤페론은요, 일주일 뒤 19일 상장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상장이라는 도전의 카드를 꺼낼까 말까 이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움 아무래도 있겠죠. 자, 특히 이 마켓 컬리가 대표적입니다. 올해 IPO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IPO를 철회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선을 그었죠? 사실이 아니다라고요. 기한 내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기한 내에도 여전히 시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음 주도 꽤 많은 IPO 기업들이 이렇게나 등장을 해요. 자, 10월 마지막 주는 무려 7개의 기업의 기관 수요 예측이 이렇게 빡빡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 국내 최대의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도 딱 보이시죠? 그리고 오랜만에 조단위 기업이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이죠. 이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28일 수요 예측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직설 IPO는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 침체와 맞물려서 코스피가 2,130선까지 연저점 보이시죠? 이렇게 쭉 내려간 상황에서 또 어렵다 하는 IPO 시장에서 과연 우리들은 고를 외쳐야 될까요? 아니면 스탑을 외쳐야 할까요? 최근 유기농 펫푸드 전문 업체 OSP와 이 로봇 감속기 제조사인 그 SB 비테크가 일반 청약에서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이렇게 알짜 기업을 찾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고를 외치는 기업들을 찾고 싶습니다. 자, 지금 공모가 투자자에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쉬는 게 현명할까요? 그 답을 오늘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직설 IPO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직설 IPO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염승환 이베스 투자증권 이사와 더불어서 이 최종경 흥국증권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각종 매체에서 굉장한 활약을 또 하고 계시는 염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저와는 굉장히 방송에서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네.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데일리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렇게 자주 나와주세요. 네, IPO 시장 좀 안 좋죠.
좋죠. 요즘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 또 제가 좀 좋은 자료들 좀 준비했으니까 이 시간 통해서 올해 좀 연말까지 IPO 전략 한번 좀 잘 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자료 많이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직설 IPO의 그 패밀리가 이미 되셨습니다. 흥국증권의 최종경 위원님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흥국증권의 최종경 연구원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IPO 시장 굉장히 많은 물량 지금 9월, 10월, 11월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니까 벌써부터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집중을 해주시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뭐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분과 또 인터뷰를 미리 하기도 했는데요. 50분간 집중을 하시면 연말 IPO 시장에 대한 그것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믿고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IPO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입니까? 아니면 이제 스탑입니까? 이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을 이제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고 저희가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또 듣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선별을 또 잘 해서 방송 중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설 IPO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좀 좋아야지 이런저런 맛이 좀 나거든요. 뭐 IPO 시장도 괜찮고 뭐 주가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떼지어 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너무 아쉬운데 이왕 또 염 이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시장 진단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염 이사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미끄러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생각 못했던 이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좀 있겠지만 제일 컸던 건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지금 미국의 올해 연초만 해도 기준금리가 올해 뭐 많아야 1% 이상은 힘들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대부분 그 연준 의장도 사실 좀 못 맞췄죠. 예. 그 4% 이제 넘을 거라는 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버렸고 4.5가 최종 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인상 리스크가 너무나 컸고 그걸 이제 촉발했던 게 더 자극시켰던 게 사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황이 뭐 전혀 바뀌질 않고 있고 고물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물가 또 오르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기업들의 재고가 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지금 뭐 미국도 예.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는 뭐 적자난다는 얘기까지 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재고가 쌓인다는 건데 재고가 쌓인다는 건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고 증가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 이제는 정말 실적까지 안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악화까지 가미가 되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오늘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현재 코스피 PBR로 보면은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거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반등이 못 나오는 건 뭐 예. 여기서 더 감익하면 어떡할 거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이익에 대해 신뢰를 지금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런 실타래가 풀리려면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꺾여야 되는데 어제 한국은행은 3.5를 이제 최종 금리로 좀 그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예. 미국도 어느 정도 최종 금리가 좀 나와주고 국채 금리가 꺾이면 그때부터는 좀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시장의 예상이 아직은 좀 확실하게 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좀 증시 자체는 좀 불안정하고 또 오늘도 유독 코스닥이 좀 안 좋은데 코스닥의 그 중소형 그 성장주들에 대한 매도가 아직은 좀 거센 것 같은데 특히 이거는 또 연말 앞두고 좀 약간 리밸런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좀 기관 투자나 외국계에서 포트를 또 재편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전기전자 사더라고요. 예. 근데 나머지 업종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약간 재편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소형주들이 지금 문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또 걱정하시고 또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시고 마음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라도 좀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IPO 시장도 얼어붙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의 뭐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서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컬리가 과연 상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예측들이 또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해달라고. 연말 IPO 시장은 고인지 아니면은 스탑인지 자 선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연말 IPO 시장은 네, 고입니다.
고를 네. 외쳐야 됩니까? 고입니다. 예. 이유는요? 예, 일단 아까 서두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IPO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투자자의 입장과 또 발행사, 기업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최근에 언급해 주셨던 샤페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공모희망가의 상단이 2,268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평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예. 지난 4년 동안 특례 상장 기업들의 공모 확정가 기준의 평균 시가총액이 정확히 2,2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샤페론이 상장하게 된 공모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100억 원대에 상장하게 됐습니다. 쉬운 말씀을 드리면은 평소보다 50% 세일된 가격으로 공모가가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평년보다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렴한 공모가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업 두 가지, 모델솔루션과 이노룰스인데 두 기업 모두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좋아서 IPO 시장이 따라간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공모가를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10월 IPO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게 이제 포인트로 딱 이게 분석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일단 10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설명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도 4개, 그 다음 주도 4개, 마지막 주는 무려 7개의 기간 수요 예측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수요 예측 일정과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일정을 비교해 보면 약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 일정이 일주일 정도 미뤄서 청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10월 그 물량들의 특징은 지난 9월보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진 점이 있습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1,000억 원대의 소형주들이 많았는데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2,000억에서 3,000억, 많게는 5,000억 전후, 조 원대의 기업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규모의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슈퍼위크 때는 어땠는지 슈퍼위크의 또 단어 창시자이시잖아요. 네네. 네, 좀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딱 이제 10월 말 같은 경우에도 기간의 수요 예측이 7곳이나 있으니 좀 어떻게 보면 물량은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네. 슈퍼위크는 제가 주간 그 기간 수요 예측 일정이 5개 이상 몰려 있는 경우를 슈퍼위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슈퍼위크를 제가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챙겨보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에 슈퍼위크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평소보다 낮은 경쟁률과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가를 기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5번에서 6번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4번이 있었고 올해는 10월에 이번에 이제 처음 슈퍼위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슈퍼위크의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일정이 자꾸 바뀝니다. 예. 워낙 여러 기업들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일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도 조정장을 받으면서 IPO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평년보다 낮은 공모가나 낮은 경쟁률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슈퍼위크까지 얹어진다면은 또 그만큼 또 특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그리고 2020년 그런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네. 2021년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증시 역사상 IPO 최대 화랑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슈퍼위크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의 관심의 분산 효과가 중요한 효과인데 분산이 되기보다는 워낙 시장이 화랑 시장이었기 때문에 공모가라든지 공모 확정가라든지 공모 희망가라든지 그리고 그 투자 경쟁률 역시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해입니다. 또 재작년 같은 경우하고 또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재작년은 2020년 기억하시겠지만 연초 시장과 연중과 연말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닥을 찍고 연말에 코스피 3000 시장을 향해서 쭉 달려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슈퍼위크의 영향, 연초와 연중에는 슈퍼위크의 영향으로 다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쟁률과 가격을 기록했다면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강한 경쟁률과 가격을 기록했던 게 바로 재작년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을 역대급 화랑 이어서 슈퍼위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분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화랑장이었다. 뭐 공모가도 잘 나오고.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연초와 연말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쪽 가서 불이 확 붙은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지금이 10월이지 않습니까? 11월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성수기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특별한 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11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연말에 11월이 가장 많은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요. 상장 일자 기준으로는 12월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특별히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라면은 90% 이상의 기업이 12월 결산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12월 말에 결산 내고 3월에 감사 보고서 받아서 청구서 접수하고 심사받고 등등하면 결국 IPO 일정이 다 가을에 걸리게 되는 그렇죠. 그런 같은 예. 일정을 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상장 시절에 진행했던 비상장 펀드의 투자 유치가 펀드의 만기가 연말로 돌아오면서 연말까지 상장을 마치려는 수요가 11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11월에 물량이 워낙 많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으로의 그 흐름들을 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그래서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IPO 시장과 그리고 연말 시장 과연 조금이라도 복권이 될 수 있을까 그 선택을 좀 해달라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연 이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선택해 주시죠. 네, 고 하겠습니다. 고가 맞습니까? 네, 네. 네, 이유는요? 예. 일단 뭐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단 이렇게 사실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또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또 반등 여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공모주 청약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시장 자체 유통시장마저도 좀 너무나 안 좋은데, 이게 지금의 이런 이제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시스템 리스크라 그러죠. 뭐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게 있다면 또 연말장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악재들만 좀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은 좀 완화되면서 증시 분위기가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네. 최근에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해요. 하는데도 벌써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15%나 반등을 했거든요. 결국 내년을 벌써 보기 시작합니다. 안 좋지만 내년도에 좋아지는 업종들은 벌써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비관보다도 그 안에서 뭐 IPO도 똑같겠죠. 뭐 모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옥석 가리기 잘하시면은 연말에 또 좋은 어떤 모멘텀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너무 비관보다는 한번 또 연말장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댓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시장도 안 좋고 다들 뭐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비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 모양인데 왜 IPO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또 서운한 또 답답한 그런 모습 또 비추시고 있는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 또 IPO 시작이 있는 거고, 그게 또 상장이 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좀 응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드리기 위해서 직설 IPO를 만들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염 이사님, 사실 상장된 주식도 보시지만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포괄적으로 보실 텐데 이기는 전략을 좀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뭐 IPO 이게 공모한다고 뭐 큰 돈을 뭐 이렇게 벌 수는 없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이제 경쟁률이 치열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수량을 많이 못 받죠. 예전과 다르게 어쨌든 좀 이렇게 그 뭐 비례해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예전처럼은 좀 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모주 청약, 저는 1년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미리 좀 계좌를 터놓으셔가지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하시면 저는 꽤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만병통치약 같은 공식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올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일단 전략은 뭐냐면, 일단 그 회사가 상장하는 기업이 그 속한 업종이 좀 성장성이 좀 일단은
좀 좋아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요즘에 가장 좀 떠오르는 업종 중에 하나가 그 로봇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로봇주. 얼마 전에 뭐 네. SBB테크도 정말 엄청난 뭐 경쟁률을 네, 기록했던 것 1000대 같아요. 예. 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산업의 성장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무래도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요 측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1000대 1이 넘어가면요 거의 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만큼 기관들이 몰렸다는 거는 이 결국에 이제 공모 후에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모가를 보실 때도 희망 밴드가 있잖아요. 뭐 9,000원에서 10,000원이면 밴드 상단 이상으로 결정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이 가격이라도 난 받아가겠다. 근데 반대로 공모가 이 밴드 하단으로 결국엔 내려간 기업들은 사실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 설명서 같은 거 보면 공모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거기 나와 있거든요. 뭐 비교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공모가 산정에 좀 논란이 없어야 돼요. 예. 너무 막 이게 공모가를 이게 산정할 때 좀 엉뚱한 기업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좀 이게 맞나? 그런 경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할 때 좀 타당성도 보시고 그다음 기관들이 이제 물량을 내가 신청을 할 때 의무 보유 확약이라 그러죠. 이제 보호예수를 걸거든요. 보호예수를 좀 걸 때 확약 비중이 한 10% 이상이면 되게 대부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한 10% 정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유통 물량이라고 그러죠. 뭐 만약에 100주 중에 한 40주 이하로만, 그러니까 40% 이하로 유통 물량이 좀 비중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올해 그 1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예요. 그거를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만약에 내가 공모주 청약을 그냥 다 했다고 쳐볼게요. 네. 다 하고 시초가에 그냥 다 팔았어요. 시초가 상장하는 날.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40% 정도 나왔고요. 물론 이제 하반기는 다르겠죠. 하반기 시장이 더 안 좋으니까 7월까지는 좀 그랬고 위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그 공모주 청약을 하셨으면은 다 수익이 났습니다. 하나도 실패한 기업은 없었고 특히 일부 기업들은 뭐 특히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가 올해 연초에 있었던 LG엔솔 같이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높고 공모가도 굉장히 높게 또 이 수요 측 경쟁력이 높았던 기업들은 시초가가 거의 더블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조건이 맞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거 고민해보시고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공모주는요.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게 가장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빠지는 경우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런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첫날 그 매도하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의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의 공식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하시면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알짜를 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질문 좀 나왔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드릴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지 님이 하반기에 특히 주목을 해야 할 업종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업종 전략 궁금하시죠? 최 위원님? 네, IPO 네. 시장에서 주목할 업종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희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이 예. 현재 2차 전지나 2차 로봇주들의 전지, 예. 분위기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하반기 분위기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하면은 콘텐츠주 등이 좀 그 기세가 조금 다시 붙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따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차 전지와 로봇주 그리고 콘텐츠주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염 이사님? 일단 지금 이제 그 사실 올해 상반기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네. 보면은 흔히 뭐 태조 이방원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네. 그쪽이 좀 제일 좋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데 2차 전지주들이 요즘엔 조금 약간 그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또 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WCP가 좀 예. 흥행에 좀 참패를 하면서 2차 전지 좀 불패 신화가 좀 약간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상장을 했을 때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IPO도 그렇지만 요즘에
때문에 로봇에 대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매일 보고서를 좀 찾아보는데 예. 오늘만 해도 증권사에서 한 2군데에서 로봇을 이제 굉장히 좀 길게 쓴 딥하게 쓴 그런 이제 보고서가 2개나 나왔거든요. 그만큼 그래요? 오. 로봇에 대해서 뭐 애널리스트 분도 관심이 많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분석 자료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로봇주들이 확실히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뭐 급등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도 얼마 전에 열렸던 것처럼 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그 앞으로 또 IPO에서 그런 로봇주들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계속해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올라갔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물론 이쪽이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형님들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 IPO 시장에서도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몇 개 또 상장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말 나오던 그런 섹터들이 또 유명하죠. 뭐 2차 전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로봇주는 조금 더 나는 것 같고 네. 예, 그런 느낌 좀 살펴주셨습니다. IPO 그리고 시장 이렇게 두루두루 관점 이거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질문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미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모가 산정 타당성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잘 봐야 예. 되거든요. 그래야지 들어갈지 말지인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네, 일단 공모가 산정 타당성의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는 피어그룹과의 대비입니다. 증권신고서 각 IPO를 진행하고 있는 각 회사들의 증권신고서를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피어그룹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피어그룹들의 실적 전망과 PR을 계산하셔서 이 기업의 PR과 비교해 보시면은 공모 희망가가 비슷하게 잡혔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청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 수요 예측 이후 공모 확정가를 확인하시고 청약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모 확정가 역시도 희망가의 어느 범위에서 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는 해외 피어보다는 국내 피어가 조금 더 비교하기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해외 피어보다는 국내 피어 그룹을 중심으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위원님이나 염 이사님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공모가 얘기할 때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어쨌든 피어 그룹, 그러니까 비교 그룹이거든요. 유사 기업, 뭐 업종이나 뭐 하는 사업이나 뭐 매출이나 그런 부분을 잘 따져야 된다. 그리고 최 위원님은 더불어서 국내가 더 유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염 이사님이 또 강조해 주신 투자 설명서나 증권 신고서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 기업당.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 저희 방송 도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 예. 설명서가 있잖아요. 예. 뭐 증권 신고서 보실 때 네. 어느 부분에 있냐면 투자 설명서 내에 네. 인수인의 의견 확인이라는 부분이 아. 있어요. 목차에. 예. 거기 들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 좀 아래쪽에 거의 이제 말미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네. 그 아래쪽에 내려보면 이제 마지막에 비교그룹, 아까 피어 그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교그룹 한 3-4개가 나와 있고 이제 PER을 평균을 내줘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국내 기업과 비교하는 게 사실 가장 타당해요. 네. 근데 이제 좀 소카가 좀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소카도 굉장히 주가 안 좋았잖아요. 예. 우버랑 좀 비교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때 막 예, 말이 안 논란이 좀 된다는 소리 논란이 있었어요. 많았는데 근데 결국 네. 그걸 좀 강행을 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네. 왜 보냐면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네. 이 기업과 이 기업의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과 좀 타당하게 비교가 잘 됐는지 그거를 꼭 꼼꼼히 해보시는 네. 게 좋습니다. 덩치 큰데 덩치 작은 애랑 같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네. 되잖아요. 그런 부분 날카로운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궁금한 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기사나 뭐 의견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락장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그 속에서도 잘 찾아보면 틈새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IPO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라는 겁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9월에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소형주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10월에도 이렇게 IPO 일정을 달력을 쭉 봤더니 좀 1,00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꽤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투자 전략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소형주 한 묶음, 그리고 조금 중형주나 대형주 한 묶음, 그리고 특례 상장 한 묶음, 이렇게 세 정도의 부류로 나눠서 보시면은 훨씬 투자 결정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먼저 소형주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엉덩이가 가볍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 조정장에서도 뭐 공모가라든지 상장 후 수익률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들어갔을 때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대신 그만큼 또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10월에 예정돼 있는 기업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핀텔 상단 기준 880억 원대, 저스템 798억, 펜트론 1174억, JI테크 1300억, DTNCRO 1579억, T3엔터 1115억, NZ 1599억, TFE 1195억 등등 해서 1,000억이 될랑말랑하거나 1,000억대 초반의 기업들이 현재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진행됐던 소형주들도 이 1,000억 언저리의 기업들은 무난하게 공모가 상단을 다 기록을 했고요. 상장해서 지금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꽤 많네요. 10월에 덩치 작은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좀 옥석을 제대로 가릴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염 이사님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이거 어떻게 골라내야 될까요? 사실 일일이 쳐보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회사가 속한 전방 산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도대체 이 회사 어느 산업에 속해 있나, 그거를 좀 우선순위로 먼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성장이 안 나오는 산업에서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뭐 기관들도 관심이 없겠지만, 이게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굉장히 부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방 산업의 성장 여부를 좀 보시고, 기왕이면 뭐 특례 상장 기업은 예외로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여기 그 투자 설명서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예. 꾸준히 이익을 좀 냈던 기업인지, 이익률 같은 거 있죠. 영업이익이 되도록이면 흑자 내는 그런 기업이면 좀 좋겠죠. 그리고 투자 설명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도 이렇게 딱 상장을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뭐 장비도요, 각각의 그 자기만의 경쟁력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한 회사가 지금 점유율 1등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분야에서 1등하는 기업이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투자 설명서 사업의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보통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할 때가 가장 자세히 잘 써져요. 이게 분기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네. 보통 이제 처음 상장할 때는 당연히 이제 처음 선보이다 보니까 예. 디테일하게 다 써줍니다. 자기소개서. 예. 그리고 요새는 또 IR도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니까 예, 내가 공부만 맞습니다. 하면 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방 산업을 먼저 보시고 좀 재무도 괜찮고 그러면 이 회사가 그 안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인지 네. 그것까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조금 더 좀 그 디테일한 면에서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증권 신고서 이런 거 잘 안 받거든요. 자꾸 들어가서. 근데 사실 직설 IPO 하면서 처음으로 그 투자 설명서 증권 신고서 400페이지를 매일같이 읽는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400페이지를 다 읽고 나면 기업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덩치 작은 애들 말고 조금 이제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주, 중대형주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또 있죠? 이런 종목들도. 네네. 예, 지금 어떻게 10월 예. 달에 진행되고 있는 조금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윤성 FNC 상단 4,947억, 라이온아트 스튜디오 상단 4.5억 원, 그리고
4.5조 원이죠. 죄송합니다. 4.5조 원. 예. 오, 그다음에 예. 제이오가 상단 기준 5,999억 원. 그다음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요거 중대형주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종목들이 뉴로메카 1,666억, 그리고 SAMG 엔터테인먼트 2,388억 원까지 해서 이렇게 2,000억에서 3,000억, 많게는 5,000억에서 6,000억 조원대의 기업들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 기업들은 각각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소형주들 도매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 여러 번 나왔던 로봇주입니다. 예. 윤성FC와 제이오는 각각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게임주, SAMG 엔터테인먼트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또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뉴로메카 그리고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 희망 공모가겠죠. 상당 기준으로 한 5천억 원대, 6천억 원대 이러네요. 네, 제이오가 그렇고요. 네, 뉴로메카는 그렇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네. 1,666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 중대형 사이즈는 아닌데 예. 최근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쪽에 껴서 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그 조단위 라이온아트 스튜디오가 떡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설 IPO도 오늘부터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말이 참 많아요. 라이온아트보다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네.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라이온아트 스튜디오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일종의 이제 자회사라고 느낌이 오실 텐데 투자 포인트를 어디쯤 읽을 수 있을까요, 염사님? 지금 이제 네. 공모밴드 기준으로 보면 상당 기준으로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보다 지금 시총이 이제 높거든요. 예. 53,000원이 결정이 되면 4조가 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의 불만이,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의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이 라이온하트 쪽에서 나오는데 그 오딘이란 게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 지금 1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 제작사가 상장을 해버리면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또 절반이 그냥 약간 상장을 하니까 이중 상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LG화학 사건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 주가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상장을 해야 되냐 이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기업 입장에서 상장하고 안 하고는 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업의 선택의 몫이지만 카카오 게임즈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주주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모가도 좀 논란이 된 게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한번 좀 봤거든요. 근데 21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153억 정도 좀 나왔었고 올해 상반기에 한 1,100억이니까 어쨌든 돈은 뭐 잘 벌곤 있어요. 그리고 국내 또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다만 리스크가 좀 하나 있습니다. 단일 게임이에요. 오딘 단일 게임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예. 앞으로 게임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신작 게임 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좀 가장 의미 있는 게 프로젝트 Q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25년도예요. 아직은 좀 멀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 게임 리스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요즘에 게임주들 그 주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공매도도 많이 좀 네. 있던데. 그래서 우리나라 또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이런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시장 평가가 지금 냉혹합니다. 너무 안 좋다는 거.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성장을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점유율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스럽고, 제가 그래서 이제 또 공모가 산정을 어떻게 했나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교 그룹으로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또 넥슨, 그리고 그 중국의 넷이즈, 그 다음에 미국의 블리자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평균 PER을 25배 잡았는데 이 중에서 블리자드가 36배, 펄어비스가 46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야 될 것 같고 네. NC 크래프톤, 넥슨을 평균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하면 16배 나옵니다. 예.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는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신기한 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공모가 그 희망 공모가 밴드가 굉장히 좀 넓어요. 보통 이제 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말을 들어보면 위원님께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면은 보통 상하단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이거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좋은 건가요? 근데 이거 너무 벌려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단을 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러니까 하단을 지금 36,000원을 잡았는데 뭐 하단은 이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상단폭을 좀 너무 좀 넓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지금 시총이 4.5조인데 지금 이 정도 업황 분위기에서 지금 PER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좀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53,000원에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지금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밴드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나 이렇게 좀 안쪽으로 잡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한 이제 이 적정 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할인율을 16에서 42%까지 이렇게 잡아놨어요. 보통 할인을 하거든요. 근데 좀 이 밴드폭 자체가 좀 다른 기업과 좀 다르게 너무나 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대형주 IPO 기업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 나왔거든요. 투자 포인트, 전략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뉴로메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소재 부품 특례를 적용을 받았고요. 협동 로봇과 그 로봇 운영 시스템까지 로봇 제어기, 자동화 플랫폼들을 종합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술평가 기업들의 지난 4년 평균의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 2,200억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1,666억 원이라는 얘기는 평년 대비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일단 그 공모 희망가 밴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조금 사이즈가 있는 2차 전지주들입니다. 윤성 FNC와 제이오이고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믹싱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이한 게 아니죠. 예, 일반 상장이고요. 예. 상단이 4,947억 원. 그리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그 기술평가 기업으로 진행이 되고 상단이 6천억 원이고요. 5,999억.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탄소 나노튜브의 기술을 2차 전지 소재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올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평가 기업인데 사업 모델 평가입니다. 기술 전문 평가에는 기술 전문 특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처럼 사업 모델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 모델 평가 특례 상장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그 IP들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캐치 티니핑이라는 또 IP가 또 이게 어린 친구들한테 워낙 또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아픈 손가락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특례 상장 기업, WCP 같은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독 약세를 보였던 그런 또 기억이 있어서요. 자, 10월에는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지요, 위원님? 네. 일단 네. 그러니까 유독 약세를 보였던 이제 기업의 특징이 이제 특례 상장 기업이었는데 뭐 플라즈맵이나 뭐 뉴로메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업종으로 쪼개기보다는 기업의 지금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의 흐름이 많이 다르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CP가 포함되어 있던 조원급의 그 대형주들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고요. 사실 이 흐름은 소카부터 이렇게 좀 계속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반대로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업종별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지금 크기별 대응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확장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좀 낮아졌다면 그래도 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괜찮은 기업들은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팔로잉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염 이사님,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특례 상장 기업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고를 외칠 기업이 있는지 자, 고의 팻말을 좀 들어주시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이게 특례 상장이 참 이게 작년 초 같았으면 분위기들이 아마 계속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 돈 못 벌면 시장이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 특례 상장 기업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저는 일단 오늘 그 한 종목으로 그 뉴로메카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역시 그 업종을 보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게 로봇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SBB 테크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 협동 로봇 기업이고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드시는 그 치킨이죠. 교촌 치킨. 예, 교촌 치킨에도 공급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무인 뭐 이런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또 실제로 이제 로봇이 진짜 따라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요, 실제. 예. 근데 이 회사는 공장보다도 이 산업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용 그 로봇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F&B 같은데 이제 많이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많은 이제 이런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부담을 많이들 호소를 좀 하시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뉴로메카가 만드는 이 협동 로봇이 앞으로도 좀 많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도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뭐 시총을 좀 기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사이즈 자체도 좀 적절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 좀 내수기업이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수출을 좀 많이 해주면 또 그게 모멘텀이 되겠지만 아직은 국내 위주로만 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숙제는 뉴로메카가 좀 해외 쪽으로 이거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비인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에는 전혀 안 맞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때도 그 픽한 이유는 뭐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네. 분명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공모주 청약했을 때 그렇게 성공할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 공모주를 꼭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플라즈맵은 혹시 상장하고 나서도 한번 좀 이 기업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네.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투자자면 좀 괜찮더라고요. 내용 그래요? 자체가. 네. 내용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의료기기를 급속으로 이제 멸균해주는, 살균해주는 그런 멸균? 제품을 좀 만드는데 임플란트 또 표면 처리도 좀 해주고 있고 LNC 바이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피부 재생과 관련된 이 기업인데 여기와 또 협업을 해가지고 표면 처리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장 좋고 그랬으면 저는 좀 흥행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나 그렇죠.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흥행은 좀 실패해서 아마 이 청약을 하셔도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안 나오겠지만 기업 내용 자체는 저는 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기업인 것 같아요. 이 업력도 좀 돼 있고 옛날에 그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실험실에서 이거 스피노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플라즈마 꼭 뭐 공모주 청약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기업 내용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이제 저희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S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비캠, 성일 하이텍 이을 주자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염 이사님. 그 2차 전지 섹터. 근데 이게 이을 수 있는 주자. 2차 전지 내에서도요. 폐배터리가 가장 핫합니다. 폐배터리.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2차 전지도 앞으로 많이 상장했지 이번에 WCP는 또 안 됐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2차 전지라고 해서 흥행한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로봇 쪽이 좀 그래도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섹터 쪽으로는 저는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2의 시총 규모가 나름 크다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럼 지금 당에서 불리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가 약간 좀 중소형주가 대세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네. 지금 윤성FC하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두 기업 모두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윤성FNC는 일반 상장, 즉 실적을 다 완성을 하고 들어오는 기업이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큰 차이가 생기죠. 제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 특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서 있어서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특례 상장 기업들이 이 조정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더 유리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낮은 공모가나 낮은 공모 희망가를 또 이렇게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다 해도 IPO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필요하셔서 저희가 이런저런 질문 잘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방송은 이어지니까요. 다음 기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연말 전략 각각 한 분씩 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연말 전략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연말 IPO 시장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물량 많고요. 10월 물량 많습니다. 재미난 거는 11월 물량이 더 많아집니다. 11월 물량 같은 경우는 또 11월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상 연내에 상장을 마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만큼 우량한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11월 또 물량에 대해서도 IPO 물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0월에 많아요. 그리고 11월도 성수기에 진입이 됩니다. 여러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염 이사님, 올해 연말 진짜 정말 추워졌거든요. 네. 예, 마음 좀 따뜻하게 나고 싶습니다. 전략 있을까요? 오늘이 좀 네. 고비 같아요. 오늘 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다 이것만 보겠죠. 미국 CPI만 보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하락 약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내 증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변수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치실 텐데 좀 너무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희망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업으로는 어쨌든 지금 안 좋은 게 오히려 내년도에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처럼 재고가 줄고 있는 기업들, 이제 앞으로 재고가 줄어들 기업들 내년에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구조적 성장하는 산업은 금리와 물가랑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직은 좀 많이 부각은 안 됐지만 폐배터리 이후로는 아마 뭐 내년도에 혹시 좀 전장 부품,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그쪽도 한번 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연말 IPO 투자 스탑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제 옆에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8일 기관 수요 예측 앞두고 있는 라이언하트 스튜디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1시에 여러분 생방송에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설 IPO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최선을 다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PO는 직설 IPO 여러분 고맙습니다.